최근 일주일간 글로벌 주요 이슈 보고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직접 군사 충돌 발생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라이징 라이온 작전이라는 명칭 아래 이란의 핵개발 의심시설과 혁명수비대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다. 이 공습으로 이란 중심부에 있는 나탄즈, 포르도 등의 핵시설과 테헤란 외곽의 군사기지가 주요 타격을 입었고, 이란 측에서는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약 300기 이상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 주요 도심에 발사하며 직접적인 반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텔아비브, 하이파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민간인 피해 사례도 보고되었다. 국제사회는 즉각적으로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으며 유엔과 EU는 긴급 안보리 소집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중동 전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불안정성이 확산되고 있다. 두 번째, 글로벌 금융시장의 격렬한 변동성 확대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에 휘말렸다. 전쟁 공포 심리가 퍼지면서 원유 가격은 단 하루 만에 10% 가까이 상승했고,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과 미국 국채의 수요는 급증하였다. 반면 글로벌 주식시장은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이 재조정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신흥국 시장은 자금 유출 우려 속에 더욱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이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세 번째,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규모 반이민 시위 격화다. 미국 내 이민 단속 정책 강화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이 비합법 체류자들을 집중 단속하면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일어났고, 일부 지역에서는 소요 사태로까지 번졌다. 주방위군과 일부 해병대 병력까지 투입되는 초강수 대응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힌 상태이다. 시위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외국 대사관들은 자국민에게 안전 유의 경보를 발령했다. 네 번째, 프랑스 니스에서 유엔 해양보호총회 개최다. 2025년 6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는 제3차 유엔 해양보호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해양 생태계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를 위해 연간 1,750억 달러 규모의 해양보전 자금 조성을 목표로 하는 공동선언이 논의되었다. 특히 심해채굴 중단, 공해 상수산자원 규제, 보호구역 확대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그러나 총회 폐막까지도 관련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전체 60개국 중 30여 개국에 불과하여 현실적 실행력 확보에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양온난화와 해양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은 분명하지만 각국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해 실질적 진전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다섯 번째, 가자지구 9호선단 차단으로 인도주의 논란 확산이다. 6월 9일 국제 NGO 연합체 자유플로티아가 가자지구에 구호 물자를 전달하기 위해 출항했으나 이스라엘 해군에 의해 국제해역에서 차단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선박에는 유명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등도 탑승해 있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다. 이스라엘은 테러 지원 우려를 이유로 들었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을 무력으로 막은 조치에 대해 유엔과 유럽 각국에서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가자 내 의료식수 인프라가 이미 마비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의 차단은 인도주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종합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이번 주는 지정학적 긴장, 경제 불안, 인권 갈등, 환경 외교라는 네 가지 축에서 중대한 이슈들이 동시에 전개된 한 주였다. 특히 이스라엘과 이란 간 직접적 충돌은 중동 정세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 직격탄을 날렸으며 미국의 내정 불안과 국제적 인도주의 갈등 또한
장기적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해양 보호와 같은 환경 의제도 다시금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일깨운 한 주였다.